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9대 대선 후보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약속했습니다. 지방행정과 연계된 치안행정의 지방 분권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국내 정보기능의 경찰 이양 추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방분권 구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국가 사무를 이양하고 경찰개혁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분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해 지방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올 연말쯤 발의해 오는 2018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지방분권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소비세와 교부세 법정률 각각 20%와 24%로 확대, 국가사무체계의 과감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을 보장한 지방분권 개헌 등입니다. 주요 후보 모두 전반적으로 지역의 요구가 공약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구체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단체들이 지방분권 개헌 공약 채택을 꾸준히 건의 중인 가운데 오는 22일 제출될 선거 공보에 더 구체화된 공약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산 경남 최대 금융그룹인 B&K 금융지주가 성세환 회장의 구속으로 중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룹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K 금융지주의 수장 성세환 회장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LCT 관련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뒤 그 일부로 B&K 금융지주 주식을 사도록 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B&K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룹의 각종 현안 추진과 고객 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핀테크나 동남아 진출 등 성세환 회장 주도로 추진해온 역점 사업이 흔들릴 우려가 높습니다. B&K 의존도가 높은 지역 상공계도 충격 속에 대출 막힘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도면 대출도 안 되고 모든 게 가계장은 다 묶여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수장이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 어렵겠습니까? B&K 금융그룹은 사실상 부산 경남의 지역 금고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쇄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CT 특혜 대출이나 주가 조작 등이 그룹 성장 과정에서 구축된 지역과의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위층의 권한이 집중된 비민주적인 경영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분권형의 회사 경영과 그다음에 꼭 사적이고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회사 운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B&K 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투자증권 등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지역 최대 금융기업이며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106조 4천억 원으로 국내 금융지주 중 5위에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시내버스,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57살 장모 씨가 차량 사이에 끼어 운전석에 갇히는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3.5톤 화물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파열로 신호 대기 중이던 나머지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은 징계를 낮춰달라는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 지역 한 농협 전직 조합장 65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부하 직원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으로부터 징계를 낮춰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해군 등 경남 해역의 해삼 씨뿌림과 서식 기반 조성 사업이 3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서식 상태를 점검해 보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출이 관건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 미조항 설리해역.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해삼 시험 양식 사업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잠수부를 따라 바닷속을 들여다보니 어른 손바닥만큼 자란 해삼이 발견됩니다. 남해군 설리해역은 남해군에서 굴껍데기형 해삼 어초를 자체 개발해 시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삼은 좀 어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초 속에 그 종류를 입식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해삼 양식 사업을 신소득자원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경남해역에 해삼 씨뿌림 사업과 서식 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해역의 수온이나 안방과 모래로 된 바닥 등이 해삼이 서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해삼 생산량은 2,380여 톤으로 이 가운데 경남이 45%를 차지해 국내 해삼 서식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삼의 최대 소비 국가인 중국 수출을 겨냥한 사업이지만 중국 내 상황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 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우리 남해군에 왔을 때에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 해삼을 가공해서 건조시켜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경상남도는 앞으로 해삼 품종 개량을 통해 중국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은 기업 사랑 도시를 표방하는데요. 기업이 사랑을 받으려면 고용과 함께 다른 노력도 있어야겠죠. 어제 한 기업 주최로 대규모 봉사활동이 열렸습니다. 오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광장이 거대한 가구 공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재 표면을 사포질해 매끄럽게 만들고 드릴을 이용해 나무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알록달록 페인트 칠을 한 뒤 햇빛에 말리면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할 수납장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만든 꿈을 담은 가구가 우리 친구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두산중공업이 협력사와 함께 창원을 비롯한 해외 사업장이 있는 영국과 인도 등 16개 나라에서 동시에 자원봉사를 펼쳤습니다. 참여 인원은 7,000명. 창동예술촌의 작가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아동활동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항상 마치고 나면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삼촌 내일 또 와. 다음에 또 봐. 서로 간에 정을 느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색빛이었던 이 벽은 해산물을 파는 마을 특성에 맞춰 예쁜 꽃게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벽이 침침하고 어둡침침했거든요. 그림을 그고 나니 미관상 너무 아름답고 골목이 훤해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도시 재생 차원에서는 이 정도 하면 만족하고. 회사와 근로자,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고구입니다. 고구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요. 오늘 반갑게도 비가 내립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내외로 살짝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황사는 많이 옅어졌지만 오늘도 대기 상태는 좋지 못합니다. 경남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직 황사 마스크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은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남 지역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조금 내려갑니다. 지금은 창녕과 함안이 10도로 어제보다 높은데요. 낮에는 고성과 통영이 17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대부분 10도를 밑돌며 다소 서늘합니다. 낮에는 모든 지역이 20도 안쪽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많이 잦아들었지만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등 11개 지역 현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방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MRO 부품 국산화와 방산 제품 역설계 지원 사업 등을 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3.0 평가에서 단독 1위에 선정됐습니다.
정영화 대호테크 대표가 창원시 2017 기업사랑 시민축제 기념식에서 올해 최고 경영인에 선정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주춤하면서 경상남도가 어제부터 AI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췄습니다. 경상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18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축소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양산과 고성, 하동 등 3개 시군에서 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등 25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나섭니다. 김해 YMCA 등 10여 개 김해 지역 시민단체는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준비단을 꾸렸습니다. 준비단은 다음 달 추진위를 발족시켜 시민 모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건립 장소를 찾는 등 올해 안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골재 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해양수산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 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앞으로도 골재 채취가 전면 금지되도록 관련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해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함안 지역의 한 협동조합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 발인은 지난 1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조합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라 소음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경남도 의원들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김홍진 도의원은 김해시 내외동과 칠산 서부동 등 2만 6천여 가구가 영향을 받는다고 나왔다며 이는 국토교통부 발표 870가구보다 30배 이상 많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병희 도의원도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해 지역 소음 피해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함안 씨 없는 수박이 6년 만에 다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함안군은 광일 영농조합법인이 수확한 11톤 규모의 수박 2,100만 원어치를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일본, 2011년 러시아와 홍콩 등에도 함안 수박이 수출됐으며 함안군은 일본 소비자의 반응을 본 뒤 추가 수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